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한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곤 하죠. 후회는 무겁고 그리움은 날카롭습니다. 이번 노래 사연은 진성의 안동역에서를 들을 때면 생각난다는 70세 김철수 씨의 40년 만의 귀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 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40년 만에 안동역으로 돌아갑니다.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1983년 겨울, 28배 저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났습니다. 꼭 돌아올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저는 4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김철수, 올해 70입니다.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평생을 빚에 쫓기며 살았고 가족도 없이 외롭게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영희, 25살 안동역 앞 작은 다방에서 일하던 그녀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낡은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녀. 사진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영희 씨, 이제라도 만나러 가도 될까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귀향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출장을 가는 직장인들, 모두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안동까지 한 장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표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40년 만에 잡는 안동행 기차표였습니다. 손에 든 표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공중전화로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잘 도착했어요. 곧 연락할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을 참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손수건에 붉은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동행 KTX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며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안동역 플랫폼에서 영희 씨를 뒤로하고 기차에 올랐던 그날. 철수 씨, 꼭 돌아와요. 영희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년만 기다려줘요. 서울에서 성공하면 꼭 데리러 올게요.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이 멀어져 갔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그 약속, 그리고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컥철컥 바퀴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점점 푸르러지는 들판.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곧 안동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저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요?
혹시 원망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1983년 12월 안동역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28배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25의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철수 씨, 정말 가야 해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기회가 있대요.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1년이면 돼요. 돈 좀 모으면 바로 내려올게요. 그때 결혼해요. 저는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약속해요, 철수 씨. 약속할게요, 영희 씨.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철컥,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었습니다. 철수 씨, 영희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영희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매일 편지 쓸게요. 저는 영희 씨를 놓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 씨가 플랫폼에서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영희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1년만 기다려, 영희야. 서울에 도착한 저는 친구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돈도 좀 벌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영희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만나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사기를 당했고 저까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저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영희 씨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단칸방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영희 씨 생각은 날마다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가차없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 20년이 되었고 20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낡은 싱크대, 삐걱거리는 문짝, 곰팡이 핀 벽지. 그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막노동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몸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녁이면 단칸방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으니 덜 외로울 뿐이었습니다. 가끔 소주 한 병을 사왔습니다. 혼자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낳고 손주들도 보았겠지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20년쯤 되었을 때 안동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서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30년쯤 되었을 때 안동을 지나는 기차를 탔습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안동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안동역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려볼까? 하지만 기차는 멈추지 않았고 저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후회는 깊어졌습니다. 그때 돌아갔어야 했는데, 빚이 있어도 영희 씨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1년이 지났을 때라도 찾아갔어야 했는데, 수없이 많은 그때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플랫폼에서 손수건을 흔들던 그 모습, 꼭 돌아와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요,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소리 없이. 2달 전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상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조직 검사까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입니다. 사기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운 삶이었으니 외로운 죽음도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희 씨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원히 못 보는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둔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안동역 앞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8배 저와 25의 영희 씨.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 씨, 목이 메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가자. 이제라도 가자.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 혼자 살게 만든 것에 대해,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안동까지 한 장이요. 기차표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기차가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안동의 공기였습니다.
40년 만에 맡는 안동의 냄새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의 낡은 건물은 사라지고 현대식 역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넓은 대합실, 전광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플랫폼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전 영희 씨가 서 있던 그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꼭 돌아와요, 철수 씨. 영희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 앞 광장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의 좁은 광장은 넓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 버스 정류장, 그리고 새로 생긴 상가들. 하지만 멀리 보이는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저 산은 그대로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옛날 영희 씨가 일하던 다방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이 길이었나? 아니면 저 길이었나? 40년이라는 세월은 기억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작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변해 있었습니다. 다방은 사라지고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사람 몇 명이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려주던 그녀.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영희 씨는 어디 계실까? 궁금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 안동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났을까요? 살아는 계실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안동역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맸지만 영희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찾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철수 씨 아니세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애예요. 옛날에 다방에서 영희 언니랑 같이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희 씨의 동료였던 이순애 씨. 순애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철수 씨 얼굴 못 잊죠. 어쩐 일이세요? 순애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를 찾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영희 언니, 아직 안동에 계세요. 정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철수 씨, 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결혼 안 하셨어요. 평생 혼자 사셨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철수 씨를 기다렸대요.
10년을, 아니, 20년을 넘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지금 역 건너편 작은 식당 운영하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순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순애 씨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역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서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영희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순애 씨가 가리켰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언니 안에 계실 거예요. 순애 씨가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고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한 여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백발의 단발머리, 주름진 얼굴, 소박한 한복 저고리.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박영희, 저의 첫사랑.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였습니다. 손님, 뭐 드실? 영희 씨가 저를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 영희 씨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희 씨,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영희 씨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철수 씨예요? 네, 저예요. 영희 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돌아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일어나세요, 철수 씨. 영희 씨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앉아요. 영희 씨가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영희 씨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세월의 흔적. 하지만 그 속에서 40년 전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우리는 안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가끔 역에 가요. 철수 씨 생각하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매일 그날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플랫폼에 올랐습니다. 40년 전 그날 이별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건물은 변했지만 플랫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헤어졌죠. 영희 씨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기억났습니다. 네. 여기서 영희 씨가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철수 씨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빚에 쫓겼어요. 사업이 망했고 돌아갈 얼굴이 없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영희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전 그런 거 상관없었는데요. 그냥 철수 씨만 있으면 됐는데. 미안해요. 처음엔 기다렸어요. 1년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영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년, 3년. 계속 기다렸어요. 영희 씨,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중매도 들어왔고요. 영희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수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영희 씨, 제 때문에 후회는 안 해요. 영희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아쉬울 뿐이죠. 함께 늙어갈 수 있었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죠. 우린 이제 70이 넘었는걸요. 그래도 남은 시간이라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격렬한 기침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철수 씨, 영희 씨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기침이 멈추고 손수건을 봤습니다.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 어디 아파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폐암이에요. 말기래요. 뭐라고요? 영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개월 남았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철수 씨, 영희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해요, 영희 씨.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저도요, 철수 씨. 저도 당신만 사랑했어요. 우리는 플랫폼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하는 포옹이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의 식당 2층 작은 방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영희 씨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많이 드세요. 영희 씨가 밥을 떠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먹는 영희 씨의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고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입맛이 없을 텐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철수 씨, 네, 영희 씨. 병원 치료는 받고 있어요? 포기했어요. 말기라서 치료해도 소용없대요. 그래도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제가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를 만났으니까요. 저도 이제 여한이 없어요.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철수 씨 얼굴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 영희 씨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영희 씨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잘 잤어요. 아침 먹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동역으로 향했습니다. 떠나야 해요?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에 정리할 게 있어요. 사실은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희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네, 꼭 올게요. 플랫폼에 섰습니다. 40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
네, 영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희 씨.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길고 긴 포옹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요. 네, 꼭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 씨가 플랫폼에서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소도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영희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 평생 기다려줘서,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김철수 씨처럼 6개월이 남았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노래 제목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노래에 담긴 시청자 사연을 담아 오디오 영상 드라마를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그 노래, 그 사연에서 인생의 진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